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 중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일본 당국의 모니터링은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IAEA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던데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제원자력기구죠. IAEA가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 보고서를 통해서 일본 측의 방류 모니터링,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는데 요거는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래도 세계적으로 대단히 유명한 학자들이 상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요새 보도에 많이 나오는데요. 예. 예를 들면 일본 정부하고 도쿄 전력이 협의를 먼저 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엄밀한 과학적 논의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국내의 심의라는 것을 전혀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오염수의 해양 방출 계획을 세웠다라는 부분을 대단히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오염수는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많은 걱정이 남는다라는 전문가가 많고요. 삼중수소가 남는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나 기타 반사성 물질도 기준치 이상의 것이 지금 일본이 말하는 조리수에는 80% 정도가 기준치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일본은 100배로 물로 희석시켜서 반려한다고 하는데, 네네. 그거는 예정이거든요. 예.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도쿄 전력이 일본 정부도 바다에 반려한다라는 것을 결정한 이유가 가장 저렴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다른 방법에 100분의 1을 10분의 1을 그런 식으로 절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을요. 네네. 그러니까 희석한다라는 것은 100배 이상으로 희석한다. 이것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하는지는 진짜 아직은 미지수이고요. 예. 굉장히 많은 의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프스라는 거기 핵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기계로 물을 전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러나 그것을 해도 일단 62톤유는 제거할 수가 있고, 도리치움만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나 요새, 탄소 14도 못한다라든가, 62종, 그 이외에는 어떻게 되느냐? 네네. 예를 들면, 핵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자하고, 준손자를 그렇게 핵자라고 말하는데요. 네네. 이런 것은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62톤유, 도리치움만 못하고 62톤유는 제거한다고 하지만 그 이외의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께서는 IAEA가 지금 중간 보고서 발표한 건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말씀을 종합해 주셨는데 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좀 신뢰할 수 없지 않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일본이 IAEA 예산 분담금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좀 조사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의견이거든요. 예, 그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IAEA가 일본에 호의를 갖고 있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나 2020년에 IAEA가 낸 보고서에는요, 마지막에 이 반일 과정이라는 것은 3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오염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루에
150톤 정도씩 더 생산되고 있습니다. 오염수가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거 감시해야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작업이다. 이렇게 더 경고를 했습니다. 그 IAEA 자체도요. 그러니까 IAEA도 조건부로 사실 일본이 제출을 한 샘플만 보면 문제가 없는지 몰라도 막 이런 이야기거든요. 일본이 그 샘플을 어떻게 또 만들었는지도 거기에 대한 검증 과정이 현재 없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 조사단이 가서 그런 샘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라는 것까지 볼 수 있었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을 텐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IAEA 지금 중간 보고서란 말이죠. 그런데 이 중간 보고서는 일본이 이렇게 샘플입니다라고 가져다 준 것만 보고 그러면은 이제 모니터링 믿을만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 보고서가 나왔는데 앞서 지적했듯이 국내 검증 과정 우리가 뭐 일본 현지 언론을 계속해서 현지 뉴스로 접할 수는 없으니까 검증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100배로 희석한다고 하는데 진짜 100배로 희석하는지 왜냐면 그냥 물 색깔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62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과연 또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전혀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 잘 정리가 됐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일본 언론 같은 경우에는 안전 기준을 충족한 후에 방출하는 총량도 관리하고 처분하기 때문에 환경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생각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시겠네요. 어떻습니까? 아무리 기준치 이하로 희석한다 하더라도요, 굉장히 문제가 되는 핵물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소 129 같은 것은 이게 반감기가 총 600만 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희석시켜도 천년 자체에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반출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세슘 135 같은 것도 반감기가 300만 년이거든요. 플루토늄도 들어가 있고요. 플루토늄도 반감기가 2만 4천 년. 기타 플루토늄 240도요. 6,600년이나 반감기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플루토늄 같은 것은 뭐 아시다시피 이거는 핵폭탄으로 사용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인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들이 그러니까 반유해서 희석해도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몇십만 몇백만 년 남아있다라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것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지라는 부분은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요소 129라는 것이 62종류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나 요소 131이라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62종류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핵물질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자료를 보면 어떤 금원이 나 있다라는 것은 조금 상세하게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뉴질랜드의 전문가들이 상당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태평양 국가의 주권을 굉장히 무시하는 조사다. 이런 식으로 간도 높게 비판하는 왜냐하면 뉴질랜드도 그냥 그러한 반유하는 오염수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나라 중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자들이 중심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반대를 한 기사가 며칠 전에도 나왔습니다. 그런 상태죠. 아니 그러니까 직접 영향을 받는 나라의 과학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렇게 안전이 확신한다면은 다 조사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삼중수소는 음료수에 포함되어 있는
7분의 1 정도로 희석시켜서 내보낸다고 합니다. 네네. 예. 근데 그 뜻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일본에 그 하고 있는 도쿄전력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도리치움만 남는다. 그러니까 삼중수소 도리치움만 남으니까 그것을 그래도 음료수에 있는 7분의 1 정도로 하면 뭐 괜찮은 거 아니냐 그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거는 마실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전에 아소타로 부총리가 지금 뭐 자민당 부총재이지만 마셔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경우는 판매하지 않고 센스로 만들어서 일본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만들 수 있게 하면 되는 그렇네. 거거든요. 예, 맞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먹을 수 그리고 있... 지금요, 말씀하십시오. 거기 그 안에서 도쿄전력 안에서 반유하는 그 오염수로 물고기를 키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 없다는 식으로. 자, 그 물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물고기, 키우고 있는 물고기를 누군가가 먹는다라는 이야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큰 문제거든요. 네네네. 근데 큰 문제네요. 그러니까 음용이 가능할 정도의 뭐 방사선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를 뭐 바닷물이니까 염려만 제거해가지고 뭐 해수도 또 추출이 가능하니까 뭐 음용을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 내에서도 그냥 괴담 수준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앞장서서 그 반유하는 오염수를 마셔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예. 왜냐면 가장 큰 문제는 지금요. 네네. 예를 들면 그 1979년에 있었던 3마일 원전 사고라든가 네네. 그리고 1985년에 있었던 체르노빌 원전 사고 그때는 그 콘크리트로 다 포위해가지고 판사는 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다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나 일본은 그것을 사실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때 완전히 남아있는 연료가 그대로 사고나 연료가 지금도 제거할 수 있지 않는 상황. 그거 제거할 때까지는 30년 이상 된다고 합니다. 40년 이상.